복지국가를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현존하는 복지국가 모델만 열심히 추종하자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발상도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지국가 아닌 나라들에서도 이제 배울 수 있다면 충실히 배우는 노력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제가 공부하는 모임이기도 합니다만 야3당에서 모였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것인가, 또 정권교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좀 너무 드러내놓고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고 오늘 이 창립대회만 이렇게 오픈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여러 군데 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선택하는데 두 파가 있어요. 하나는 죽으나 사나 한 위원회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김은하라는 의원은 죽으나 사나 교체입니다. 평생을 교체위원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교체 교통문화 되게 큽니다. 교통부도. 그런데 좀 이상한 얘기는 이것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의원이 있고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도웁니다. 그냥 사선활동 안에 계속 돌아요. 처음에는 심상정 좋아하겠지만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노동청이었기 때문에 노동청이 보사부에 소속해서 보건사회로 그래서 노동청이 보사위원회에 있어서 보사위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교육부도 갔다가 이철 의원이 국방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국방위도 갔습니다. 여러 군데 한 되도록이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자 하는데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약해지죠. 전문성이 약해지는데 이왕 국회의원 할 바에는 다방면에 걸쳐서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돌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문제 부닥칠 겁니다. 한 위원회만 전공을 하느냐. 이 두 양반들은 이제 경제 전문가니까 경제 쪽만 이제 전공을 했지만 저는 신문기자 출신이니까 전공도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돌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 위원회를 도느냐 한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계속하느냐 이런 문제가 부닥칠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위원회를 도우면서 얕게 넓게 본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간단하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제 경험담이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난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정인 작가는 우리 심상정님도 알겠지만 제가 국회의원을 엉터리를 했지만 사건을 많이 일으켰어요. 의원 활동의 사건 투성입니다. 사건 투성으로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화제거리는 그냥 홍보하죠. 홍보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개헌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멍청한 것 같아요. 이 20대 국회에 국민의 바라는 열망이 있단 말이지. 그 열망이 있고 20대 국회가 가진 에너지가 있다고. 그것을 개헌이라는 시시한 이슈에다가 낭비를 한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고막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열망,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시시한 문제에다 그게 마치 천하대세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역사이냐 거기다가 전략 투구를 하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지금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헌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누구라도 얘기했어요. 참, 그러니까 불경제거리인데 정세현 의장이 개헌 문제 서두에서는데 잘못 짚은 겁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그걸 다른 문제에 쏟아야 됩니다. 그 국회의원들의 에너지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개헌 문제에다가 쏟아버리면은
그 현실이 아무것도 한 일 없이 큰일 한 것처럼 그냥 자화자찬만 하고 자위만 하면서 다른 일을 못한다고요. 제가 개헌 문제 논의를 거의 충실히 폴로업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발표된 거 거의 읽어보면서 열심히 읽어보면서 폴로업을 했는데 세 가지 부류죠. 여러분 다 하시는 겁니다. 다 하시는 건데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내각 책임제죠. 글쎄요, 길게 논의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현장에서 내각 책임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각 책임제를 주창하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위치도 그렇고 우리 정당의 숙성도랄지 정당의 전통도 이렇게 자리를 못 잡은 상태에서 내각 책임제가 됐다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대통령의 권한을 짜게 해서 이원직 정제 비슷한 거기 형태가 많습니다. 형태가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2공화국이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제2공화국이 내각 책임제였는데 그때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와의 그 암투라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분명 내각 책임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내각 총리와의 암투가 엄청났었는데 더군다나 이원직 정제 스타일로 정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같으면 그 대통령과 총리는 아마 그 서로 권한 다툼하고 싸우느라고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원직 정제는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거부를 하지는 않는다. 이래서 저는 이원직 정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중임제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용구 총리, 전 총리. 이용구 총리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의 대표 선수 같아요. 대표 선수 같은데 그 양반 근사한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정말 세계사적 위협을 이룩했는데 5년 단임제로 훈민정음이 나오겠느냐. 아주 근사한 논법이죠. 얼핏으로 근사해요. 훈민정음만큼 우리 대한 업적이 없단 말이지. 그럼 5년 단임으로 훈민정음이 같은 업적이 나오겠느냐. 이용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걸 뜻하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거꾸로 두 가지죠.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물론 처음에 30년 전에 개헌할 적에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등등 김정필까지 해가지고 등등이 짧게 5년씩 해먹고 서로 본가가 다 해먹자 이런 역학 구조가 막 배경에 깔렸겠죠. 깔렸는데 대구 보니까 아이고 5년 하는데도 지긋지긋해요. 5년 하는 대통령이 더 했으면 싶은 대통령 나는 거의 없을 겁니다. 5년 했고 저 사람은 더 했었으면 하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더 했었으면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약간 훌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개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지 못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이 5년 한 사람한테 아이고 한 번 더 했었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거의 없다고. 그럼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데 굳이 4년 중으로 헌법을 바꾸려고 계속 쓸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 첫째고 두 번째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변화의 시대.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국회의원 그만둔 지가 떨어져서 그만둔 지가 20년쯤 되는데 천하가 변해도 엄청 변했어요. 그리고
4, 5년에도 엄청 변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해요. 변화의 속도가 그만큼 빠릅니다. 빠른 시대에 대통령 5년 단임으로는 충분하지. 그 사람들이 4년, 8년을 할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런 창의력이 이렇게 안 갑니다. 시대 변화가 하도 빨라서 창의력이 발휘가 안 됩니다. 가지 끝입니다. 5년이 가지 끝이에요. 나중에 서로 나중에 지긋지긋할 겁니다. 대통령 하는 사람들도 지긋지긋할 거예요. 뭐 창의력 발휘할 수 없으니까. 약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대 변화가 하도 빠르기 때문에 5년 단임으로 그 크리에이티브한 대통령직 수행은 그 정도로 충분하다. 8년 하기에는 너무 길다. 그럴 경우는 나는 권태, 짜증밖에 날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들도 원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치 않는 걸 그렇게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아까운 20대 국회 에너지를 개헌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저는 설명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무슨 열의가 없어요. 개헌이라는 건 국민적인 열의, 국민적인 열망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국민은 냉담한데 그냥 국회의원들 몇 사람이 적어봤잖아는 거라고. 그게 과연 좋은 것이냐.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네거티브합니다. 네거티브하고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한다면 중임제결을 한다면 여기 오신 분들이 거기다 하나 자동차 가는데 리아까지도 하나 이렇게 걸쳐놓는 식으로 그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하나 걸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는 필요해요. 대통령 결선 투표제 때문에 개헌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세력이 거기다 살짝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붙여놓는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그래도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돼야지 30% 정도로 대통령 된다면 이상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도 그렇습니다만 가령 과반수 3차에 가면 과반수 아니어도 괜찮지만 1차에서 과반수는 안 되면 2차에서 과반수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 아까 3당 대표가 나왔습니다. 일종의 연합의 정치도 슬슬 발전할 수 있다고요. 1차에 과반수 못 얻은 경우가 생기면 미리 예상해서도 있고 그렇게 생겼을 때도 있고 제2당하고 협상을 해서 연합정치를 연립정치를 그 기초를 닦아나갈 수 있다고. 그럼 연립정치, 연합정치의 기초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